안녕하세요. 미대 입시생들의 합격을 위하여 29년째 정말로 손발벗고 다 뛰어다니고 있는 홍대 유니언미술학원 박경 위원장 박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입시철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내가 합격을 할 것인가, 떨어지면 나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합격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 합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굉장한 동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너도 합격했는데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볼 필요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합격 포인트를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홍대 유니온에는 합격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홍대 유니온은 단일 학원이고요. 어떤 학원과도 합격자 명단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미라클적인 unbelievable한 이런 결과를 만든 친구예요. 이 친구에 대한 비포 애프터 수치만 보고서 이걸 본다면 어떻게 이런 합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말로 놀랄 노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학생입니다. 자, 박유민 학생입니다. 한양대 동덕여대 정시 2관왕이고요. 네, 최초합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놀라운 이 숫자가 섞여 있어요. 국어 23%에서 61%로, 영어 8등급에서 3등급으로, 네, 묵묵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만든 결실. 자, 근데 이 성적이 심지어 어느 기간에 만들어진 거냐면요, 이 친구가 저희 학원에 재수 때 왔어요. 2월 달에 상담 왔는데 그 전에 학원에서 수시만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고3 때. 근데 제가 내신을 확인해 보니까 내신이 정말로 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왜 내신이 낮은데 수시를 했어? 그랬더니 그냥 하라고 해서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시를 해보니까 내신이 너무 낮으니까 지원할 학교가 별로 없었고 실기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만 붙는 40대 50대밖에 못 써더라. 그래서 자기는 수시 말고 내신으로 수시 전형을 쓸 수가 없으니까, 좋은 학교 못 쓰니까 정시 전형을 공부하겠다 하고서 저랑 이제 2월 달에 막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이 학생이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수능으로 학교를 가겠다는, 정말로 공부하지 않았던 분야를 공부하겠다는 용기를 낸 거예요. 그만큼 아마 상처가 깊었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 혼자서 공부하기 좀 어려울 거야. 공부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라. 혼자 할 수 있을 만한 성적대가 아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좀 나중에 어려워진다 했더니 저한테 선생님, 제가 그래도 우선 혼자 공부를 좀 해보겠어요 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어쨌든 미술학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몇 번 추천을 하고 권유하지만 본인의 어떤 가정의 어떤 집집마다 서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6월 달에 모의고 성적이 나왔어요. 6월 달에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이 진짜로 거의 안 오른 거야. 네. 한 40몇 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6월달 성적을 딱 받고 바로 이제 상담을 신청해가지고 저랑 상담을 바로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기를 보시면 입시가 끝나고 나서 저희 학원 쌤들이 학생들한테 다 이제 개별적으로 입시 동안 고생했다 하면서 막 선생님들이 막 그 마음을 막 전하는 이런 시간들이 항상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학생들이 입시 끝나고 막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를 막 이렇게 보내요. 입시가 끝나고 나서 보낸 내용이에요.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원장님이 제가 수능까지 별로, 여기 잘렸는데 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학업에 대한 방향이랑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이런 것들 써져 있잖아요.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성적이 진짜 낮아가지고 제가 그냥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만 진짜로 해라. 그리고 네가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어떤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지 알려줬어요. 고3 때 썼다가 떨어진 학교,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던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다시 정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공부를 혼자서 열심히 하지 못했던 거죠. 방법이 좋지 않았던가 봐요.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공부학원을 찾아가지고 최종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늦게라도 분명히 받아주는 학원이 있을 테니까 무조건 노크해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3월 달에 다 개강이었고 6월 달에 제가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적응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너는 무조건 적응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저울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너는 무조건 가서 거기다가 물건 올려놔야 된다. 예. 그래서 입학을 하게 했어요. 또 선생님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들어줘서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6, 7, 8, 9, 10. 네. 거의 5개월 정도 만에 이런 성적을 만들어 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6월, 9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9월달에서 한 60%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막 박수를 쳐주고 영어 등급이 8에서 막 4인가 막 이렇게 막 온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근데 또 어떠냐면 상담을 했는데 수시 원서적 상담하고 있는데 9월달에 어때? 성적 올랐던데 너무 잘했어? 막 이랬더니 공부가 재밌대.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성적이 오르는 거 이제 알게 됐어요. 저 수능 때까지 진짜 성적 올려서 한양대랑 동덕여대랑 국영탐 한 과목씩 들어가는 학교도 쓸 수 있게 공부 성적 만들어 올게요.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예뻐 죽겠는 거예요.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려왔는데 그 애 눈빛에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노력한 게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성적을 이렇게 받아와서 수능 성적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23% 고3 때요. 8등급 33, 21이었고 재수 때 성적표입니다. 61, 그 다음에 3, 영어 3이 됐어요. 8등급, 뭐 20점인가요? 20점대. 네. 그래서 3등급 70점대가 됐죠. 네. 그리고 생활윤리, 탐구 두 과목에서 한 과목도 집중적으로 하라 그래서 88% 나와서 한양대, 네, 동덕여대를 합격하게 됐습니다. 이거 기적일까요? 기적? 기적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하죠. 이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 친구의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특별해서 생긴 일이 아닌 거라는 얘기야. 절대 지금 공부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남아있는 그 며칠, 몇 주, 몇 달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에 대한 이 합격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우리 학원에서 홍대 유니온에서 친구들한테 제 후배들한테 해주는 멘토링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이 자료들인데 3월달에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되게 잘했죠. 근데 이 그림은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 선생님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고 문제풀이를 하고 하면서 그렸던 그림이고요. 이거는 거의 제 시간 안에, 네, 아주 더 짧은 시간 안에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3월에서 9월까지 그림의 차이가 없다가 아니라 그림의 차이, 퀄리티의 차이가 없는데 시간의 차이는 크다. 시즌마다 되게 정확한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성적과 실기가 3월, 6월, 9월, 11월까지 정말 최적의 성적을 만들어 왔고 그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성적에 아주 유리한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공부를 했고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해와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더 빠르게 학교를 결정했고요. 그렇게 빠르게 결정한 덕에 한양대도 더 열심히 풀어봤고 동덕여대 준비도 더 박차를 갈 수 있었습니다. 괜한 게 아닌 거죠. 자, 멘토링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었냐면요. 당연히 성적 차이가 이렇게 큰데 고3 때는 뭐 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고3 때는 이 친구 여기 써져 있는데요. 뭐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올렸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고3 때를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현역 때는 예를 들면 되게 잘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재수할 때 더 열심히 해보니까 그때는 입시처럼 안 했더라 이런 거거든요. 떨어졌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거 보는 이 순간 내가 오늘 노력한 거 이번 주 노력한 거 나 과연 붙을 노력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 기준은 되게 많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선생님한테 나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가 아니라 내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까지 가야 돼요. 그게 고3들과 재수생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수 때 성적을 올리고 현역 때 비해서 실기력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 정시는 뭐죠? 수능 성적으로 학교를 지원해. 그 다음에 실기로 합격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라고 딱 써놨어요. 간절함의 차이. 실기 걱정하느라 공부에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시간을 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재수하면서는 쉬는 날이 하루라도 생기면 다음날 공부하기 싫어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공부를 하려고 했다. 네, 아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제어하기 시작한 거죠. 네. 기준을 만들고 어떤 테두리 안에 나를 자꾸 가둬놓고 들어가고 막 쫄리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정신적인 방만함은 입시생한테 절대 필요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네, 정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어느 테두리 안에서 계속 규칙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규칙적인 생활이 나옵니다. 재수를 시작하고 성적 못 올리면 진짜 삼수한다.